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저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별개의 사건, 즉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 이건 개변입니다. 일단 이 말 자체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법 조문에 따라서 국헌을 물랑케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과, 실행행위, 결과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반대 신분권 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 안 하는데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든지, 내란 행위가 성립하는데 내란죄는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 발언 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란 국제특위에서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재판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이 들지 않겠냐는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제가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어느 누구하고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추측해 보건대 헌법재판소 1차 준비 기일 때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로 할 것인지 헌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입장을 정해와라 하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 안도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 하다 보면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은 남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으로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권유라는 말은 왜 썼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우리 소송대리인 간의 대화를 비춰보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헌법으로 할 건지 내란죄로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쟁점사항을. 그래서 아마 소송대리인은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들과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무슨 교감을 했다거나 무슨 모의를 했다거나 이런 발언 자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헌법소추 탄핵소추 안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법률과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준비기일 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준비기일 그때 우리 청구인 측과 얘기하면서 쟁점을 4가지로 정리를 대략 했습니다. 1. 계엄선포, 2.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3. 군경 동원 국회 봉쇄 진입, 계엄해제 요건 등 국회 활동 방해, 4. 군대 동원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여러 4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쟁점은 이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고, 청구인 측이 요구한 대로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준비기일, 2차 준비기일을 잘 보시면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진우 의원께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교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시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